그래서 앞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자금 관련 거래를 모두 살펴봤고요. 자금 관리가 일단 여기서 정리가 되고 204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팁을 보시면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시라 하는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 계정은 기능모음의 자금관리 또는 F3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니까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분계를 입력했잖아요. 꼭 F3 눌러서 일을 하시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전자어음의 경우는 모두 20자리의 어음 번호 체계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죠? 앞에 3개는 은행 코드, 가운데 8자리는 발행 일자, 그리고 뒤에 9자리는 일련 번호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음 관리 내역이 수행된 전표를 삭제하려고 하면은 삭제가 되지 않아요. 그 전 단계부터 삭제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 관리라는 건 F3 눌러서 우리가 결제 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음을 관리한 거, 이거는 어음 계정란을 클릭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어음 관리 내역을 먼저 선택을 하고 위에서 요 삭제를 눌러서 어음 관리 내역을 먼저 지우셔야 돼요. 우리가 뭐 시험 보다가 지울 일은 없겠으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울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금 관리한 것은 전표 삭제를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음 관리 내역을 먼저 지우시고, 지우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그 받으러움이면 받으러움 계정 줄을 먼저 클릭한 다음에 하단에 자금 관리 내역을 또 눌러줍니다. 그리고서 위에 있는 여기 삭제, 그래서 먼저 자금 관리 내역을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전표를 선택을 하고 삭제를 누르면 그제야 삭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 단계를 미리 작업을 해놓은 것은 그 전 단계가 삭제가 안 됩니다. 역으로 삭제를 해와야 돼요. 역으로. 자, 시험에서는 받으러움 현황이나 지급어음 현황 같은 이런 장부 있죠. 어음 집계표. 이런 것은 조회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조회하라. 조회해서 보기 1, 2, 3, 4에서 답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3장을 마치고 이제 제 4장으로 넘어가시게 될 텐데, 제 4장의 내용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지금까지 입력한 것은 전부 일반 전표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했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 우리가 이론 때 배운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207페이지에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뭐 지금 여기서 이 얘기 안 드려도 아시죠.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을 납부한다는 거, 전단계 세액공제법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간은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1기를 애정신고와 확정신고로 3개월씩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애정신고 기간에 그 발생한 납부세액을 계산해 가지고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4월 25일까지. 그냥 일기 애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3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25일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25일간 신고서 잘 준비해 가지고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라 하는 겁니다. 확정신고는
6월 30일이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여기서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로 한 것은 애정신고 때 한 것을 확정신고 때 또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애정신고 때 한 거는 제외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1월 1일이라고 했느냐? 누락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애정신고 때 누락한 것은 확정신고 때 넣어서 인쇄하면 돼요. 아니죠.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 애정신고한 것을 같이 또 한 번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신고한 거 빼고 누락된 것만 넣어서, 이것도 역시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음 달 25일이에요. 7월 25일 이렇게 하는데, 이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 거부터 신고해야 되겠죠. 법인은 애정신고했으니까 4월부터 5, 6. 여기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 안 했으니까 1월 1일 거부터 전부 6월 말일 것까지. 그래서 이 확정신고 기간에는 법인도 신고하고 개인도 신고하기 때문에 법인세과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확정신고 기간에는 전자신고를 하면 세금 10,000원을 깎아주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을 해요. 10,000원은 뭐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죠. 아무튼 확정신고 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모두 신고하니까 그런 제도를, 애정신고 때는 이제 세액공제 제도를 안 줘요. 애정신고 때 전자신고했다고 해서 교통비 10,000원 빼주는 거 없다는 거죠. 다음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기라는 것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애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확정신고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법인 기준으로 하면, 개인이라면 확정신고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치가 되는 거고, 법인 기준으로 보면 애정신고 때 한 거 빼야 되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역시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래서 2기 애정은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되고, 그날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2기 확정은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여기 과세 기간은 여러분이 이제 뭐 조회할 때 1기 확정에 관한 것을 조회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법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FAT 2급은 개인 사업자로 시험을 내는데 FAT 1급은 법인 사업자로 시험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기 확정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줘야 한다면 1월 1일부터 줘야만 안 돼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걸 줘야 돼. 여기는 지금 1월 1일부터라는 건 개인 사업자예요. 마찬가지로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 신고서를 줘야 한다. 7월 1일부터 하면 안 돼요. 7월 1일부터 하면 애정신고 한 것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법인의 애정신고, 아니죠, 확정신고 기간이라는 거 조회할 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우리가 이론 때 배웠죠.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이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이다 하는 것이죠.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이론 때 배웠으니까 이거 읽어보는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필요지식,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론하고 이론 때 없었던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알아야 될 것들. 메인 매출 입력할 때는요, 유형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유형을 잘못 입력하면 그 문제는 놓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 그래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매출이면 11번이냐 13번이냐 17번이냐 이걸 잘 선택해야 됩니다. 왜 3개만 나왔느냐? 우리 FAT 1급은요 요 3개 범위 내에서만 시험을 내요. 아직까지 이 범위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11번, 13번, 17번. 11번은 과세 매출, 13번은 면세 매출, 17번은 카드 영수증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
예, 그것만 나와요. 또 매입 유형. 매입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 그리고 현금 영수증 포함해서 이렇게 4가지 유형만 시험에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3일전자 요 연습도 여기 7가지 유형으로만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나 훨씬 더 유형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근데 그 많은 걸 다 내면 너무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딱 출제 범위를 정했어요. FAT 1급은 이 범위에서만 출제합니다. 요것만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 유형이 더 늘어납니다. 예, 더 늘어나서 더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이라는 난이 있거든요. 전자세금난, 예, 그거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입력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입력을 안 하는 거나, 또는 전자입력 1번을 입력하고 갈 때가 있고, 입력 안 한다는 것은 비워놓고 간다는 거예요. 비워놓고 갈 때는 0번을 입력하면 된다. 네, 이거 뭐 말로 설명하기는 하는 것보다, 이제 그 사례별로 입력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거 읽어보시면 이제 실습하고 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할 거예요. 자, 분계. 이 분계가 이 메인 매출 점표는요, 자동화되어 있어요. 아주 좋죠. 자동화. 어디가 자동화되어 있느냐? 현금 분계 자동화, 외상 분계 자동화, 카드 분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요 3번 있죠. 혼합 분계는 반자동이에요. 반자동. 혼합 분계는. 그래서 현금 분계라는 것은 전부 현금 입금이거나 전부 현금 출금일 때 분계 유형을 1번 하면 지가 알아서 입금이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뭐 지가 알아서 분계를 해줍니다. 2번 외상거래. 외상거래, 외상 매출이나 외상 매입이었을 때 반드시 상품이어야 돼. 여기 외상거래는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건 외상거래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외상거래는 재고자산의 외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 외상 매입만. 그게 외상. 이거 선택하면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혼합. 혼합은 한쪽만 분계가 자동이 돼요. 차변이든 대변이든. 그래서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 건 다 혼합이에요. 그리고 현금도 혼합으로 입력해도 되고 외상도 혼합으로 하면 되고 카드도 혼합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입력할 때 대체점표, 3차변 4 대변으로 입력하는 거 그거 있었잖아요. 입금점표, 출금점표 모두 무시해버리고 3차변 4 대변 이렇게 입력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죠. 매입매출점표에서는 분계 유형을 모두 혼합으로 해도 여러분이 이 반자동이니까 한쪽만 잘 입력을 해서 차변, 대변, 개념 과목 금액 잘 맞추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 외상, 카드 자동으로 되는데 왜 반자동을 쓰시겠어요? 수동을 쓰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을 이용하시고 혼합만 이제 그럴 수 없는 것만 혼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계는 우리가 이제 자동이지만 밑에 분계를 꼭 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네. 자동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계 꼭 밑에 거 보시면서 할 거고요. 굉장히 분계는 편리하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죠. 매출 유형에는 이런 유형이 있어요 하고 굵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과세 매출 이게 FAT 1급에서 출제되는 유형이다 이거죠. 근데 보다시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수증 없이 판매하는 소매 매출은 여기 14번이에요. 14번. 근데 지금 FAT 1급은
14번 건별 매출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안 낸다는 거죠. 간주 공급도 여기에 14번이에요. 그러니까 간주 공급에 대한 것은 간주 공급에 대한 것은 FAT 1급에서는 이론에서는 내지만 실기 문제로는 안 내겠다는 거죠. TAT 2급이나 1급에서는 이거 건별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수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 면세 건별, 카드 면세, 카드 영세, 현금 과세, 현금 면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몇 가지 유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쓰다 보면 요거 명칭만 보면 여기 있는 설명만 보면 아 내가 지금 입력해야 될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면세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회사는 면세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1년 내내 쓸 일이 없어요. 우리 회사가 전부 과세 매출만 한다 하면은 여기 면세 들어가는 유형은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전부 과세니까 과세 매출만 쓰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잖아요. 그리고 VAT가 10% 있는 거 그게 바로 11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과 관련된 거래를 입력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10% 세금이 있다. 그 유형은 무조건 1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13번 유형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3번은 뭐냐? 면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했다. 그거 무조건 13번 해야 돼요. 계산서 발행한 매출. 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면세 매출은 13번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FAT 1급에는. 근데 보면 밑에 이거 면세 건별도 있고 카드 면세도 있고 현금 면세도 있죠.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제와 팔았을 때 23번. 면세 건별. 면세제화를 소매했을 때 증빙을 안 해줬어요. 그게 면세 건별 매출. 카드 면세. 신용카드로 면세제화를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게 면세제화를 취급하는 첨가물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18번 거래 엄청 많은 거예요. 되게 다 우리 지금 무슨 재난기금 이것도 써야 되고 전부 카드로 수박도 사고 참외도 사고 하잖아요. 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18번 카드 면세 매출이죠. 첨가점에서 파는 과일들 시험에 안 나옵니다. FAT 1급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번은 뭐라고요? 꼭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계산서. 아까 11번은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17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17번. 카드 과세 매출. 아까 수박할 때는 카드 면세 매출. 그럼 카드 과세 매출은 뭐예요? 마트에서 술을 팔았다. 무슨 전자제품 판매점이다 그러면 저런 전자제품을 팔았다. 그런데 사간 사람이 매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그게 카드 과세 매출입니다. 현금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현금. 여기 보시면 현금 과세 매출 있나요? 여기 있네. 여기 현금. 과세 대상 거래 현금 영수증 발급한 매출. 현금 과세 매출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카드 과세 매출. 카드만. 그래서 반드시 17번은 뭐 해야 돼요? 10% 세금이 붙어있는 신용카드 매출점표가 보이는 매출은 요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 내에서 출제하니까 이 세 개 구분 못할 거 없죠. 매출은 쉽습니다. 자, 그런데 매입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렵지는 않지만 매출보다는 매입에서 유형을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51번 과세 매입. 무조건 세금 계산서가 있는 매입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가 있는 매입이 51번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서 부가세가 세금 계산서라는 건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뒤에 거. 자, 근데 세금계산서 매입이 54번도 있어요. 54번은 세금계산서 수취이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51번과 똑같아. 근데 앞에 뭐가 들어있느냐? 불공제와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의 불공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거. 그래서 뭐냐? 거래처에 선물을 하려고 우리 회사가 백화점에 가서 선물 세트를 100만 원어치 사왔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우리 사업자번호로 받아왔어요. 그게 54번이라. 자, 접대 관련 구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못 받았어요. 그러나 백화점에서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금이 있는 세금계산서 해주죠. 예, 선물 세트가 과세 제외하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것을 54번 불공으로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백화점에 가서 선물 세트를 100만 원어치 사고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매입매출전표 입력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일반전표에. 이거는 뭐냐? 선물을 샀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 이거예요. 자, 불공이라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승용차를 고쳤는데 카센터에서 승용차 3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센터에서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받아 왔어요. 그것도 54번. 왜? 승용차 관련된 거 매입세 공제 못 받죠? 그건 54번. 근데 승용차를 고치고 법인카드로 계산을 해줬어요. 그거는 매입매출전표 입력사항이 아니라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51번과 54번이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51번은 뭐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51번, 공제 받을 수 없는 건 54번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매입이 그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53번은요. 아까 매출에서의 13번과 똑같습니다. 매입인데 계산서 받은 거 무조건 53번. 계산서를 받았다. 직원들을 무슨 상하타 컴퓨터 학원에서 직원들 회계교육을 시키고 회사가 우리 학원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학원비. 그러면 그 회사는 그 계산서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53번으로. 학원에서 받은 계산서, 교육비를 53번 유형으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다. 계산서 받은 건 다 53번이에요. 수박을 사고 첨가점에서 수박을 사고 계산서를 받아왔네요. 그거 53번. 계산서 받은 것 전부 53번. 자, 이제 마지막으로 57번. 과세 대상 거래인데 세금이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로 산 거예요. 법인카드로. 법인카드로 과세 재화를 매입했으면 57번입니다. 카드과세.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전표도 뭐를 보고 입력했어요? 증빙을 보고 입력했잖아요. 무슨 이런 영수증 같은 거, 그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거 보고 입력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도 똑같습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의 증빙을 줄 거예요. 그 증빙을 보고 입력을 하는데 현금 영수증은 FAT 1급에는 안 나오겠네요.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로만 나오겠네. 보니까 매입 매출에 현금 영수증 유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쪽에서는 FAT 1급에서는 그게 안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이라고 해서 이게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항상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하면은 너무 머리가 아픈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는 거니까 그냥 패스해도 돼요. 나중에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만 지금은 힘듭니다. 그걸 읽어보는 게.
자, 그래서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네, 여기 212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행 내용. 자, 1번 문제는요. 거래 명세서를 보고 점표를 입력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도 하고 전송도 해라 하는 문제예요. 거래 명세서를 보고 전표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해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코디 나라에다가 여성 정장을 전부 외상으로 매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거래명세표를 보니까 여성 정장 100개 10만원짜리 1000만원어치 팔았고 세금이 있네요. 1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세액이 있다는 거죠. 아직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곧 발행을 할 거고 세금이 있는 과세 매출이다. 과세 매출. 그리고 미수액으로 되어 있죠. 미수. 네, 외상거래 했다는 거죠. 여기 설명만 봐도 알지만 이 거래명세서를 보면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래 날짜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분계를 여기다 써봐라 그랬습니다. 분계 쓰기가 좀 좁은데 한번 써볼까요? 자, 이게 자동 분계가 됩니다만 분계를 우리가 자동 분계에만 맡기면 여러분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좀 수동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한번 여기 써보시라는 거예요. 자, 매출을 했습니다. 이 거래 내역은 이해하셨죠? 자, 매출을 했는데 우리가 차변에 돈을 받았나요? 못 받았죠? 외상거래했죠?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뭐죠? 예, 외상매출금 하나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코디가 되겠습니다. 코디 나라에 팔았다. 자, 외상매출금을 공급가액으로 기록하는 걸까요? 세액을 포함해서 기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금까지 받아야 되죠. 그래서 1,100만 원이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손으로 안 해보신 분은 나중에 자동분계만 하고 막 넘어가신 분은 이걸 한참 배웠는데도 외상매출금 세금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나? 그걸 뭐 잘 몰라. 전표를 10번도 넘게 입력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서 그래요. 넘어가면 진짜 모릅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돈 받을 돈이잖아요. 세금 받아야 내죠. 예, 그래서 외상매출금 안에는 부가세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변에 뭘 팔았어요? 예, 상품 매출. 우리가 상품을 팔면 대변에 그냥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 매출, 매가로 기록한다. 우리 배웠죠? 재고자산 배울 때. 상품을 판매하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하고 매가로 기록한다. 원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가가 얼마예요? 여기서는 1,0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 아닙니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상품 매출 수익. 그러면 세금을 우리 회사 수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1,100만 원으로 적는다는 얘기는. 부가세는 우리 회사의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은 공급가액, 순수한 그 의류, 여기서 지금 여성 정장이니까 그 물건값만 매출로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 매출은 1,000만 원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저기에 부가세를 또 넣으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요 100만 원 세금 받을 건데 이렇게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약속한 날에 받을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 100만 원을 남의 돈이니까 뭘로 기록해야 돼요? 예수금으로 기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금을요, 그냥 예수금 하는 것은 급여 지급할 때 직원들 또는 외부에다가 외부에 강사료 지급할 때 또 외부에 무슨 뭔가를 지급할 때 이자를 줄 때 이럴 때는 예수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예수금이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예수금은 개정 과목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이렇게 6자로 줄였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부채.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네. 아셨죠? 예수금 앞에 부가세를 붙인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거래의 결합 관계는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 증가된 것이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이 발생된 것이요. 대변의 부가세 100만 원은 100만 원,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은 부채의 증가라는 것이죠. 더 연습해야 돼요. 한 번 딱 해봤지만 절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가장 맹점이 자동 분계가 되다 보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10시간을 해봤는데도 분계를 스스로 못해요. 요 프로그램에 의존을 해서 그래요. 프로그램에 의존해가지고 저 거래명세표 내용만 딱 입력하고 분계를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긴 했는데 눈으로 보는 거하고 내가 아까 우리 일반 전표처럼 차변 뭐 얼마, 대변 뭐 얼마 일반 전표에 입력한 것은 여러분 쏙쏙 기억에 남아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게 분계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동화가 되어서. 자, 이거 꼭 연습 개인적으로 하시고. 자, 이제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매입 매출 전표. 자, 매입 매출 전표의 날짜가 이게 며칠 날짜인가요? 7월 10일이네요. 저는 위에다 날짜를 그냥 다 넣어보겠습니다. 7월 10일. 자, 우선 이 매입 매출 전표의 입력 화면이 분할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단부와 하단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요 상단부는 어떤 내역을 입력하냐면은 세금 계산서 등 증빙의 내역을 입력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나 증빙을 보고 그대로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핵심은 유형의 선택이 가장 핵심이고 나머지는 세금 계산서나 증빙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상단부가. 그러면 이 하단부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우리가 바로 일반 전표에서 입력했던 회계 처리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회계 처리, 즉 분계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분계. 회계 처리가 분계잖아요. 근데 이 분계가 자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보면 오른쪽 끝에 분계라는 항목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아까 우리 교재 읽으면서 현금 분계, 외상 분계, 혼합 분계, 카드 분계 이렇게 1, 2, 3, 4가 있었잖아요. 그 번호를 저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저기서 선택하면 여기 밑에 하단이 자동 완성되는 거예요. 자동 완성.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형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분계도 자동으로 틀려집니다. 이 유형과 이 분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유형부터 잘 선택해요. 매입 매출 전표의 가장 첫 단계 날짜 빼고 그 다음에 입력하는 바로 첫 단계 유형. 요게 이 매입 매출 전표의 정확한 입력의 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유형을 가셔가지고 유형에 가면 이렇게 보기가 딱 나와요. 매출 왼쪽에, 매입 오른쪽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보기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다 보면 실수가 일어납니다. 옆에 것이 자꾸 눌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코드로 타이핑하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게.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세금계산서에 발행할 것이고 세금이 있습니다.
매출이에요. 그러면 여기 유형은 몇 번 유형이죠? 11번이죠. 아까 11번 과세 매출이 바로 세금 계산서 읽고 매출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1 이렇게 입력하시다. 그러면 과세라는 문자가 들어가고 상단에 보면 빨간 단추로 매출이다 하고 나와요. 내가 실수로 51 했다면 저기 매입이다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그 거래 명세서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씁니다. 여성 정장 품명 엔터 치시고 수량도 거기 거래 명세서에 100이라고 입력되어 있죠. 100 엔터. 단가는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100 플러스 엔터. 그러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는 자동. 수량 단가 넣으면 자동으로 입력돼요. 엔터 치면 커서가 코드로 넘어갑니다. 자, 이 코드는 거래처 코드예요. 예, 우리가 거래는 상대방이 거래처예요. 우리가 공급자입니다. 3일패션이. 상대방은 코디죠. 그래서 여기 코드란에다가 코디 엔터하면 돼요. 그러면 도움창이 나옵니다. 코디나라에서 엔터 치면 사업자 번호까지 자동 입력됩니다. 자, 이제 전자세금. 제가 이 전자세금은 입력하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밑에를 한번 볼까요? 메시지. 0 삭제 1 전자 입력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 입력 안함. 외부 전자세금 계산서인 경우는 1 전자 입력. 전자세금란이 미입력 시에는 전자세금 글자를 클릭해라. 자, 여기에 0과 1이 있습니다. 0과 1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 시스템으로 발행할 거예요. 그 사이트 이름이 어디냐면 더존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사이트가 여기예요. 빌 36524. 그러니까 빌 36524로 우리는 발행할 거예요. 발행할 때는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저기를. 그래서 0번 하면 입력을 안 하고 공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0번. 네. 자, 이제 분계에 왔습니다. 밑에 메시지 보세요. 0번은 분계 없음, 1번은 현금, 2번은 외상, 3번은 혼합, 4번은 카드. 우리는 외상이죠. 그러니까 2번 쓰시면 돼요. 2번. 자, 분계가 끝나버렸어요. 밑에. 예. 자, 우리가 손으로 분계했던 거하고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차변 108번 외상매출금 1100만원 거래처 코디나라. 대변 255번 부가세 애수금. 예, 이건 계정과목 코드예요. 100만원 코디나라. 이건 뭐 거래처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대로 두시면 돼요. 또 401번 이거 수익이에요. 401번 영업수익. 401번 상품 매출 1000만원 거래처 코디나라. 이것도 거래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대로 두시면 돼요. 분계가 우리 손으로 했던 거하고 똑같이 됐죠. 그래서 손으로 안 써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자동 분계를 해놓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왜 1100인가 공부를 하시라 이거야. 합계가 외상 매출금이지.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은 뭐가 왔지? 여기 있는 부가세가 일로 왔구나. 대변의 상품 매출은 왜 1000만원이지? 우리 회사 수익인데 세금은 우리 게 아니니까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로 오는구나. 예.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 옛날에 우리 과세표준 배울 때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 되고 그것이 매출액이 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반드시 매출액은 아닙니다. 공급가액이라고 해서 다 매출액은 아니에요. 지금은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지만 만약에 사용하던 비품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처분했다. 그것도 공급가액이 나오죠. 그거는 상품 매출이 아니라 비품이나 건물이 됐죠. 그거는 매출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계를 자동으로 됐지만 꼭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지나가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작업이 뭐냐? 이제 점표 입력은 했습니다. 점표 입력으로 끝인가요? 이게 점표를 여러 개 입력하고, 2개 입력하고 나서 한꺼번에 이걸 발행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거는 뒤에 거는 입력을 나중에 하고, 우리는 요거 한 건만 뭐를 할 거냐면 세금기단서를 발급 전송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거 한 건만 세금기단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거 한번 해봐야죠. 자,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가상으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발급할 수가 없는, 이거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러나 메뉴를 정확히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여기 전체 메뉴에 나가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2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2에 보시면 전자세금기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FAT 1급에서는 요게 메뉴가 맨 처음에 있지만 TAT 2급이나 1급에 가면 요게 중간쯤에 있습니다. 메뉴가 더 늘어나면서 이게 밀려요. 그러니까 급수별로 이 메뉴의 위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FAT 1급에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자세금기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됐죠. 자, 여기 기간은 우리가 점표 입력한 날짜를 넣으면 됩니다. 며칠 날짜냐면 7월 10일 거죠. 자, 그러면 7월 10일부터 7월 10일만 넣으시면 되고요. 더 넓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거래처는 엔터를 쳐서 모든 거래처로 해주시고, 상태도 그냥 전체에서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 미전송이라고, 처리 상태가 미전송이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발급 전송하면 돼요. 금방 입력한 거니까 이걸 못 찾을 것은 없어요. 1000만원에 100만원짜리. 자, 앞에를 체크합니다. 체크하시고, 원래 실무에서는 밑에 외상이면 여기서 외상란에다가 저 1100만원을 입력을 해야 세금기산서에 청구 외상으로 쫙 찍힙니다. 자, 우리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외상에다가 1100만원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나 시험에서는요, 이 밑에 거는 평가를 안 해요. 시험에서는.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이라는 요 단추를 눌러보면은 미리 보기 창이 나와요. 로그인 창이 나오군요. 자, 로그인은 이제 아이디, 우리 빌 36524에 사전에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가상으로 지금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확인 눌러주시면 미리 보기 창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내용이 세금기산서 양식입니다. 거래명세서를 보고 입력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나와요.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성을 했지만 혹시 거래처 등록이 잘못되어 있다면 등록번호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결제란 입력한 건 밑에 보이시죠? 외상 미수. 그래서 이 금액을 청구하고 합계 금액. 그래서 완벽하게 작성이 됐는가 보시고 아래에서 발행을 눌러주는 거예요. 발행. 그러면 세금기산서 발행 요청 건수 총 한 건 중에 한 건의 전자세금기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돼요.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발행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전자세금기산서는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메뉴를 교육용 프로그램이나 시험장 프로그램에는 이걸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아카데미라는 건 뭐예요? 교육용으로 전자세금기산서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 놨다. 뭘 하러 갈 거냐면 국세청으로 발행이라고 해놨는데 국세청의 전송이죠. 이게
그러면 조금 전에 발행한 건 뭐냐? 거래처에 발행이 된 거예요. 거래처 그 등록할 때 이메일 주소 입력해 놨잖아요. 그 이메일로 전송이 된 거고 우리는 국세청으로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눌러줍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더 좋은 실무 프로그램에는 요런 메뉴 없어요. 요거는. 자, 가셔서 웹사이트에서 그냥 로그인을 눌러요. 미리 입력된 아이디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양식이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전송된 걸 찾아야 되잖아요. 미전송 그리고 여기 매출 조회 요거 눌러주세요.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 그러면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세금계산서가 오른쪽에 보입니다. 그것을 국세청에 전송한다는 것을 여기서 발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발행 단추가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고 오른쪽에 이 자리에도 있고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가까운 거 여러분이 발행 눌러주시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확인 눌러주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확인 눌러보면 발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 미전송 목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발행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위에서 조회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송 성공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을 이 탭을 또 닫아주세요.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창이 보이시면 아까 우리가 전자세금란을 비워두고 갔지만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이 조회라는 단추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회 눌러보시면 전자 발행했다 해서 전자 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분계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됐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가 7월 10일 날 입력했으니까 그렇죠. 2기 예정 기간으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자, 2기 예정 기간을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7월 엔터 9월 엔터 그러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로 이렇게 입력이 됐을 거예요. 정기신고에 지금 커서가 와 있죠? 거기서 엔터 하면 작성이 됩니다. 자, 작성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를 딱 1,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 하나 입력했어요. 매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인데 우리 이론 배울 때 이거 양식 잠깐 봤었죠? 매출의 과세 쪽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1,000만원에 세액 100만원. 그래서 매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밑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도 1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즉각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최종 신고서로 딱딱딱딱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입력한 전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또 부속 서류 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천천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창을 닫아 주시면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창을 닫을 때는 꼭 물어봅니다. 저장하겠느냐. 저장 단추를 안 누르고 나오면 그러면 예 하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장 단추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닫은 겁니다. 저장 단추 누르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클릭해 볼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간은 7월부터 9월. 항상 신고 기간으로 기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7월부터 9월 정기에서 엔터해 보시면 여기 매출 세금계산서 쪽에 전자란에 전자와 전자외로 구분이 돼요. 전자외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 한 곳에 한 매, 공급가액 1,000만원에 100만원. 이제 두 건 입력하면 여기가 또 한 건이 늘어나고 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뭐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할 때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죠. 예. 아직 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무슨 서류가 들어가야 되느냐?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각종 부속 서류, 필요한 부속 서류가 다 같이 제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FAT 1급에서 부속 서류는 여기 있는 것만 보게 될 거예요. 자, 이거 저장 누르고 닫으시면 되고요. 뭐만 나오겠어요? FAT 1급에서는 이것만 나온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들. 요것만 이제 나올 거예요. FAT 1급에서는. TAT 2급은 이거보다 더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네, 또 우리 ITQ 시험 준비하셔야 되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시험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죠.